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if문이라고 하는 조건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if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건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if문은 특정 조건에 해당될 때만 코드를 실행시키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 if문은 일종의 갈림길에 있는 이정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갈림길을 만났을 때 이정표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길이 있을 때 해당 이정표에 맞는 길로 가게 되겠죠. 이 if문 같은 경우에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조건에 맞을 경우에만 이 if문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if문이 무엇인지 알아봤으니까 이 if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if문을 사용할 때는 정말 간단해요. if라고 적어주시고 스페이스바로 한 칸을 띄워주시고 그리고 그 옆에 조건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적어주신 다음에 그 뒤에 콜론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콜론이 나오면 항상 들여쓰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줄바꿈을 한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4번 눌러주시던지 아니면 탭을 한 번 눌러주시면 들여쓰기가 될 거예요. 이렇게 들여쓰기를 한 상태에서 이 if문의 조건이 만족했을 때 실행하고 싶은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if문의 조건이 만족하면 이 안에 있는 코드가 동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조건에 맞지 않은 경우에, 즉 다른 대안을 만들 수는 없는 걸까요? 네, 그랬을 때 사용하는 것이 elif문이라는 것인데, 이 elif문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거고, 지금은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else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else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요. 자, 조건문의 조건이 맞지 않았을 때 정말 최후의 보루, 맨 마지막에 실행되게 할 것이 바로 else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else문은 모든 조건이 맞지 않을 때만 실행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else문을 만들 때는 단순하게 else라고 적어주시고 콜론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줄바꿈을 하고 또 들여쓰기를 한 상태에서 이때 마지막에, 즉 모든 조건이 맞지 않았을 때 실행하고 싶은 코드를 적어주시면 이제 이 if문의 조건들이 모두 맞지 않았을 때 이 else문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if문과 else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봤으니까 우리가 직접 코드를 작성하면서 어떻게 정말로 이 조건이 충족하면 if문이 실행이 되고 충족하지 않았을 땐 else문이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바탕화면에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을 시켜줄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변수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 if문이라는 조건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었죠. 자, 이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이 맞다면 이 조건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시켜주고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실행시키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유닛 3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코드를 작성을 해볼 거예요. 지금 이 체크 언더바 볼트라고 되어 있는 이 메서드 안에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뒷부분을 봤더니 볼트라는 변수와 볼트 언더바 백이라는 이런 변수를 이용해서 만약, 즉 if문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볼트라는 변수의 값이 3일 경우, 자, 볼트가 3이라는 조건이 맞다라고 한다면 볼트 언더바 100이라는 변수의 값에 1을 더해 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볼트 언더바 100이라는 변수에 1을 더해서 볼트 언더바 100이라는 변수에 다시 담아줘야만 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선은 이 if문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이 if문의 조건이 어디였죠? 이 부분이었죠. 볼트라는 변수의 값이 3이라면 그럼 볼트는 3일 경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비교연산자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지 않았었는데, 자, 이 같다라는 기호가 두 개가 있다면 이 왼쪽과 오른쪽이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즉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볼트라는 변수에 담긴 값이 3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조건이 true가 되고, 만약에 이 볼트라는 값이 3이 아니라면 false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밑으로 오셔서 이제 볼트 언더바 백이라는 값에 플러스 1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 변수의 값에 1을 더했으면 더한 값을 다시 담아줘야겠죠? 그래야 이 변수의 값이 변경이 되겠죠. 자, 그냥 더하기만 하면 이 변수의 값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한 값을 다시 이 변수에 담아주셔야 변경된 값이 담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만약 우리가 이 if문에서 이 부분을 4로 변경을 한다면 이 볼트가 4일 경우에만 실행이 되게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if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조건이 맞을 경우에만 코드를 실행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이 맞다면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밑에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순차라는 개념을 배울 때 얘기를 했었는데 콜론이 나오면 띄어쓰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웬만하면 이 편집기에서 자동으로 띄어쓰기를 해주는데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DEF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부터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 클래스라고 적혀있는 부분, 이 부분에 이미 콜론이 나왔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모두 이 클래스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DEF라고 적혀있는 부분 보시면 다시 콜론이 나오죠. 콜론이 나오니까 또 밑에 부분도 이렇게 띄어쓰기가 한 번 되어 있죠. 그러면 띄어쓰기가 두 번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메서드 안에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이 DEF는 띄어쓰기가 한 번만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 위에 있는 DEF와는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별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안에, 이 밑에 있는 DEF 안에 있는 코드도 보시면은 다시 또 띄어쓰기가 한 번씩 다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밑에 있는 코드는 이 DEF, 이 체크 언더바 볼트라고 적혀 있는 이 안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if문을 보시면은 이 if문에도 콜론이 나와요. 그래서 콜론 다음에 다시 또 띄어쓰기가 되어 있죠. 자, 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은 이 if문의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실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만약 밖으로 나와서 다시 이 코드를 실행을 한다 라고 한다면 이 if문과는 별개의 코드가 되는 거예요. 즉, 이 if문 밑에 있지만 이 조건문에는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이 조건이 맞을 때 실행되는 부분은 이렇게 띄어쓰기를 한 부분이고, 지금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부분은 이 조건문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실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문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는데, 코드를 작성했으니까 F5키를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돌박스한테 가서 A키를 눌러보면은 지금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A키를 눌러서 방금 전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을 시작했을 때 바로 현재 강의에서 보여드릴 이 퀘스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현재 임무를 설정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잘못 설정되어 있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실행을 했더니 현재 임무에 맞게 퀘스트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밖에서 3mV 한 개를 갖고 와줘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1번을 눌러서 수락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3mV를 갖고 오라고 되어 있네요. 만약 다른 볼트나 너트를 이렇게 획득을 했을 때는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말풍선에 이 UI에서 표시가 안 되는데 3mm라고 되어 있는 볼트를 획득을 하니까 수량이 증가를 했어요. 네, 다시 갔더니 퀘스트가 완료가 되었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조건문에서 볼트가 3일 경우에만 참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3mm 볼트일 때만 수량이 증가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 if문에 관련된 이 코드와 또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if문과 같이 쓰이는 이 elif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